자, 용승과 침강. 첫 번째 뭐냐면 해수의 표층 해수의 이동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에선 이게 중요해. 표층 해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자, 여기에 뭐라고 나 있냐면, 자, 바람이 해수 표면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북반구에서 표층 해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흐른다야. 네. 자, 표층해수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 해수, 평균 흐름이야. 전체적으로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예요. 네. 자, 이 평균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혹시 기억나? 음, 아니요. 이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이게 북반구에서야. 그러면 두 번째 남반구에서는 자, 표층에서는 어느 쪽이겠니? 그래서 왼쪽이요?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예요. 자, 평균 흐름은 역시 똑같아. 왜 방향만 바뀌어?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흘러요. 자, 이게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냐면 북반구 동안이라고 해보자. 동안.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도상에,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도 동해안이라는 말을 쓰지. 네. 동해안은 어디가 바다야? 육지하고 바다 중에 동쪽에 바다가 있는 거지. 네. 동쪽이 바다라는 뜻이에요. 서안이라고 하면은 서쪽이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네. 이렇게 여기가 육지야. 자, 요게 바닷물이에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자,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쪽이, 왼쪽이 육지고 오른쪽이 바다죠. 네. 자,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자, 이렇게 분다고 해봐. 이게 무슨 풍이야? 어, 그, 북동, 뭐야? 자, 왼쪽에 방위 표시 있잖아. 네. 무슨 풍? 에헤이, 남풍, 북동? 이놈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 아,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따진다 그랬잖아. 네. 자, 그런데 잘 봐. 요점부터 해서 저 밑에 수심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표층에서는 오른쪽 45도로 흘러. 이렇게. 그런데 네.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방향이 점점점 이렇게 변해.
그리고 유속도 작아져.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맨 밑에서는 이렇게까지 흘러. 방향이. 자, 그래서 이런 나선형을 이루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이게 평균 해수의 흐름이야. 평균. 자, 이 평균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 에크만 에크만 수송. 수성. 자, 에크만 수송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 봐봐. 여기 있는 물. 연안 쪽에 물 보면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다 밀려 나가지.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지. 네. 물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 부족한 물을 어디선가 채우겠지. 네. 그래, 채울 때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이렇게. 자, 바람 방향에 대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평균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이걸 가지고 용승과 침강을 따질 거야. 자, 그러면 용승을 한번 배워보자. 자, 뒷장 바로 넘겨보면 이제 용승이 나오죠. 용승과 침광. 네. 용승과 침강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용승. 자, 용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층의 수의 발산에 의해 심층의 차내수가 표층으로 올라온다. 발산이라는 건 흩어진다라는 뜻이거든. 자, 네. 쉽게 얘기할 테니까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심층의 차내수가 솟아오르는 음,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심층에 있는 차내수가 솟아오르는 것인데, 자, 어느 때 솟아오르냐면, 표층에 물이 부족할 때, 많을 때. 물이 부족할 때. 그렇지. 주변보다 부족할 때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심층에 차가운 물이 차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니까, 자, 기온이 어떻게 돼? 대기가 냉각되지? 네. 자, 대기가 냉각되면 상승기류가 발생해, 안 해? 음, 안 해요. 안 하잖아.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지.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는 서늘해져. 구름이 잘 발생 안 해. 안개가 자주 발생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자, 강수량이 되게 적어요. 건조 기후가 형성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자, 좋은 어장이 형성돼. 자, 왜 좋은 어장이 형성되냐면, 심층에 있는 물은, 자, 풍부한 영양염류가, 자, 심층에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운반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물고기들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표층에 많이 올라와.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장이 돼. 그리고 자 그 수온 약층에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져요. 이 말은 네. 없지. 이것도 써놔. 네. 자 이게 용승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강. 자 침강은
자, 따뜻한 표층의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 표층의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을 때는 자,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야. 자, 네. 표층의 물이 자, 주변보다 많을 때 또는 과잉일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리고 표층에 풍부한 산소가 있다 그랬지? 네. 자, 풍부한 용존산소야. 심층으로 운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층에서는 따뜻한 물이 모인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표층의 수온은 상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 깊이가 깊어져요. 자, 요게 바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자, 그러면 자, 용승과 침강의 종류를 배울 건데 자, 연한 용승과 침강을 배워보자. 자, 세 번째가 연한 용승과 침강 요걸 배울 건데 자, 우선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거는 있지. 고성아 외울 때 여러 네. 개를 외워야 돼. 북반구 동안이냐, 북반구 서안이냐, 남반구 동안이냐, 남반구 서안이냐. 거기에서 용승이 일어나냐, 침강이 일어나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이거 네. 외우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외우는 거야. 이렇게, 이거 봐봐. 자, 북반구 동안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북반구 서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남반구 동안, 남반구 서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두 개는 서로 반대야. 자, 네. 반대라는 뜻은 이런 얘기야. 남풍이 불 때,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남풍일 때 용승이 일어나는데 얘는 남풍일 때 침강이 일어나요.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야. 반대로. 네. 그리고 자, 요것도 반대야, 서로. 그러면 얘는 남풍일 때 뭐가 일어나? 침강이 신강.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지. 네. 그리고 요 두 개가 서로 또 반대야. 그러면 얘는 남풍일 때 뭐가 일어나? 용승. 용승. 그 다음에 이게 네. 서로 반대야. 네. 봐봐, 남풍일 때 침강 용승 반대지. 네. 이 두 개는 반대니까 같아요. 이거 봐, 남풍의 용승, 남풍의 용승.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남풍의 침강, 남풍의 침강.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외우는 게 여기선 외우기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래서 자, 북반구 동안과 북반구 서안을 예를 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북반구 동안은 동쪽이 바다라 그랬어. 이렇게. 자, 여기에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남풍이 불면, 자, 남풍의 오른쪽 90도로, 자, 요게 평균 흐름이지. 에크만 수송이죠. 네. 자,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 있는 물이 없어지지. 물 부족이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다.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게 북반구 동안이야. 네. 그러면 자, 남반구 동안을 해볼 테니까 봐봐. 자, 똑같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방위 표시는 역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똑같이 남풍이 불었어. 자, 남반구 동안에서는, 자,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죠? 네. 자, 이게 에크만 수송이야. 에크만 수송. 그러면 여기에 물이 모이지? 네. 그래, 주변보다 물이 과잉이 돼, 물이 많아져.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이게 침강이야. 이거 봐, 서로 반대지?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북반구 서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북반구 서안.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바닷물이에요. 자, 역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 이건 남풍이지?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잖아. 네. 자, 그러면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오른쪽 90도는 이쪽이야. 맞죠? 네. 자, 이렇게 오른쪽 90도로, 자, 여기에 물이 모이죠? 네. 물 과잉이 되잖아. 물이 모여. 그러면 물이 모이니까 주변보다 많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아. 이거 침강이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림 하나를 딱 놓고 북반구 동안 먼저 외워놓고 북반구 서안은 반대, 남반구 동안은 또 반대. 근데 남반구 서안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연안 용순과 침강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로. 네. 네 번째, 적도 용순이 있어. 자, 적도 용승이라 그랬으니까 적도에서는 무조건 용승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지. 그치? 네. 자, 그게 네. 무슨 말인지, 자, 수직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해수의 해저면이고 여기가 적도야, 영도. 적도야, 적도. 자, 적도에서는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여기서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뜻이야. 네. 이해되니? 네. 자, 그리고 이건 단면인데 그 옆에 그림, 자,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 그림 있지? 작게 네. 그리자. 이렇게 선이 세 개가 있어.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자,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플러스 30. 이건 수평하게 본 거야. 이건 마이너스 30. 자, 그러면 자, 북반구에서는 자, 이렇게 부는 바람 이름이 뭐야? 동무역풍. 그렇지. 북동무역풍.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불어. 여기서도 이렇게 불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건 북동무역풍이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이게 남동무역풍이지? 네.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적도 쪽으로 분단 말이야. 자, 근데, 자, 우리 이미, 자, 왼쪽에서 다 배웠듯이, 북반구에서는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어느 쪽 90도라 그랬어. 평균 흐름.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지? 적도 쪽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요. 네. 자,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자,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요 적도 봐봐. 요 적도. 여기 봐봐. 네. 여기에는 물이 양쪽 30도로 빠져나가지. 비스듬히. 네. 그러면 여기에 물 부족이 되지. 네. 그래. 그러면 물이 부족하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적도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적도 용승도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을 볼 거예요. 자,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을 보면, 자, 북반구는, 자, 고기압은 어떻게 돼? 자, 요거를 우리가 북반구 저기압이라고 하자. 자,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지. 네. 여기가 저기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맞아요? 네. 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봐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북반구에선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니까 이게 오른쪽이잖아. 이 바람을 비교해봐. 여기가 오른쪽.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물이 저기압 쪽으로 모이죠. 네. 자, 여기에서 물이 과잉이 돼. 물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신강이 이런. 침강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고기압을 한번 또 그려보자. 자, 요게 북반구 고기압이라고 해보자. 자, 여기가 고기압이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랬죠. 네.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자, 이게 오른쪽이네. 자, 가운데 있는 물이 바깥으로 다 퍼져 나가네. 그치? 네. 퍼져 나가니까 여기는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이 가운데에서.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 고기압 저기압은 반대로 되니까 그건 그대로 반대로 외워두면 되겠죠, 이것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남반구도 그려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그러면은 네. 이제 수온약층까지의 깊이. 자, 깊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침강이 일어나는 곳은 주변보다 어떻다 그랬어? 물이 과잉이지? 네. 자, 여기 봐봐. 여기가 물이 과잉이야. 주변보다 물이 높이가 더 높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수온약층이야. 왜 이렇게 밑으로 쑥 파이냐면, 이렇게 물이 안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자,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밑으로 쑥 꺼져 내려갔죠? 네. 그러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의 깊이예요. 알겠니? 네. 자, 이거는 침강이 일어날 때야. 그치? 네. 자, 침강이야. 그런데, 자, 주변의 물이 이렇게 주변보다, 주위의 물보다 이렇게 표면의 물이 부족해. 그럴 때는
자, 여기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수온 약층이 올라와요. 이렇게. 자, 왜 올라오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네. 자, 이런 형태로 올라오니까 가운데 있는 물도 따라서 올라오면서 여기가 수온 약층이야. 네.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여기서 봐봐. 이게 수온 약층의 깊이가 되잖아. 얕아졌지? 네. 이게 이거는 용승이 일어날 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용승과 침강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네. 또 이어서. 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야. 자, 보성아, 엘니뇨 라니냐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네. 무조건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네. 우선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기 위해서 평상시에 해수의 흐름을 볼 건데, 자, 네. 평상시 해수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런 형태로 흘러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수를 이렇게 육면체로 잘라보잔 말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적도야, 적도 0. 여기는 플러스 30. 선생님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테니까 봐. 자, 그리고 왼쪽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왼쪽이 서태평양. 자, 서태평양엔 다윈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태평양. 지도상에 W라고 표현이 돼 있어도 무조건 W라고 표현돼도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야. 여기에는 타히티 섬이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바람이 요게 무슨 풍이지? 북풍, 북동무역풍. 네. 30에서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네. 북동무역풍이 이게 이름 알아둬야지. 북동무역풍. 자, 이 북동무역풍이 적당해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 이게 뭐죠? 이름이? 쪽도 해로요? 해류, 해류. 해류? 저 적도 해류 해류, 이름이 뭐야? 이거 적도 봐. 해류, 북동무역풍 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북적도 해류였잖아. 네. 이게 적당해. 그러고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해류 이름이 뭐였어? 반대로가, 이거 하나도 기억을 못하네. 적도반류. 아, 적도반류도 적당해. 그리고 자, 평상시에 대기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요. 자,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워커 순환. 네. 자,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이쪽에서 구름이 발생하면서 비가 내리게 돼.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설명을 그 밑에다 쓸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표층에 있는 물이 오른쪽에 있는 물이 여기 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 이 용승도 적당하게 일어나요. 용승이 적당해. 자, 그러면 이제 일기는 서태평양에는 자, 주변보다 고온 저기압이 형성되고 네.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는 쉽게 적당한 비가 내려요. 그리고 동태평양은 하강기류니까 저온 고기압이 형성되고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자, 그래서 적당한 용승으로 좋은 어장이 발생해요. 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 이해됐어? 네. 자, 이게 평상시란 말이야, 평상시. 그리고 평상시에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해수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서쪽이 동쪽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지?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돼. 요거를 조금만 줄여보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엘니뇨일 때. 자,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라고 부르잖아. 어디가 이상 고온이라 그랬지? 보성아, 어디가 이상 고온이야? 어디를 기준으로 해? 어, 항상 평상, 동쪽 기준이야. 좀, 동태평양 기준. 자,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똑같이 해수를 육면체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봐봐. 자, 요 바람이 요게 약화가 돼. 약화. 무슨 풍이 약화된 거야? 무역풍이 약화된 거. 무역풍이 약해진 거야. 북동무역풍이. 그러면 바람 때문에 이거 봐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표층해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 이게 45도로 오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약화가 돼. 북적도 해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놈이 강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서태평양은 이제 어떤 흐름이 되냐면 자, 여기에서는 흐름이 워커순환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구름이 생기냐면 동쪽에서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리고 그리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비교해보자. 자, 비교하면은 이렇게 돼. 서태평양은 저온 고기압.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뭄이 들어요. 가뭄.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등등의 자, 이 화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와야 될 때. 근데 동태평양은 저온 고온 저기압이 돼요. 자,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그리고 여기에서는 엄청난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와. 홍수가 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장이 파괴가 되고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동태평양에서야. 그러면 동태평양도 역시 해수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은 자, 서쪽과 동쪽의 해수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작죠. 네. 이런 현상이 엘니뇨야. 그 다음에 라니냐. 자, 이런 건 수위차라고 불러. 수위차. 여기도 수위차. 자, 그 다음에 라니냐.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인데 역시 동태평양 기준. 자, 그래서 얘네도 역시 이렇게 순환을 그려보면 자, 요게 강화가 돼요. 요 바람이. 우역풍이 강해지면은 요 흐름이 강화가 되고 자, 요게 약화가 돼.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워커 순환은 또 이렇게 변해요. 자, 그래서 서쪽에 그림을 구름 두 개를 그려. 자, 그리고 엘니뇨 때는 이게 용승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표면이 동쪽이 뜨거운 물이 더 두꺼워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용승이 강화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선 또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태평양, 동태평양. 자, 서태평양에서는 저온 고기압. 아니지. 어, 서태평양은 더 고온 저기압이라고 쓰자. 더 고온, 더 저기압. 평상시보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 기류. 그리고 여기에서 비가 너무 와. 홍수 등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동태평양은 더 저온, 더 고기압. 평상시보다 더. 그리고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자,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용승이 강화가 돼요. 자, 용승이 강해지니까 찬물이 표면까지 막 올라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자, 여기서는 되게 추워져요. 냉해 피해가 일어나. 냉해 피해 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수의 수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수위차는 이렇게 변해요. 자, 여기가 서쪽, 동쪽. 자, 요게 엘니뇨와 라니냐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 네. 다 그렸어? 네. 자, 이게 바로 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해수의 상승 하강을 얘기한 건데. 자, 이제 한번 워커 순환이 뭔지 한번 보자. 워커 순환. 자, 워커 순환은 동서 방향의 대기의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요. 동서 방향으로 일어나는 순환. 알겠지? 네. 자, 그리고 남방진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네. 자,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서 방향의 기압의 분포가 고기압, 저기압 또는 더 고기압, 더 저기압 이렇게 변하지. 네. 그래서 남방진동은 동서 방향의 기압이 서로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야, 주기. 주기적인 현상. 알겠습니까? 네. 요걸 난방진동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배워야 돼. 난방진동 지수. 자, 난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거는 동쪽에 있는 자, 타이티섬 기압. 자, 타이티섬이 동쪽이었지. 네. 자, 동태평양이에요. 동쪽의 기압에서 다윈섬 기압을 뺀 거야. 여기는 서쪽의 기압이에요. 이걸 뺀 것을 남방진동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는 동쪽이 기압이 더 높다는 얘기지. 네. 플러스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동쪽이 더 고기압일 때가 있지. 네. 이거 뭐야? 라니냐예요. 그리고 네. 플러스는 엘니뇨가 돼. 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의미하느냐면 관측값에서 평균값 또는 평상시 값이에요. 네. 요걸 빼준 값을 항상 수온 편차라고 불러. 자, 그러면 동태평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네.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높을 때가 언제야? 엘니뇨하고 라니냐 중에. 동태평양의 손차 클 때는 라니냐. 에이, 진짜 관측값이 수온이 더 높은 거지. 네. 엘니뇨잖아. 마이너스가 라니냐예요. 네. 자, 관측값이 자 동태평양에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동태평양에 수위 편차예요. 자, 수위라고 하는 거는 물의 높이였어. 아까 선생님 그림 이렇게 그렸던 거 있잖아. 세 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상시가 이게 평상시. 엘니뇨 때는 이게 엘니뇨. 네. 라니냐 때는 이게 라니냐. 이렇게 세 개 그려줬잖아.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위 편차라는 게. 그래서 네. 플러스라고 하면은 동태평양의 수위가 더 높아졌어. 평상시보다. 네. 어느 때야 이게? 동태평양의 엘니뇨. 엘니뇨 마이너스가 라니냐. 이렇게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네. 자 동태평양의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면 자 동태평양의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면 뭐야? 자, 평상시보다 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게 워커순환이라 그랬지? 네. 이거는 평상시에는 이게 동풍이야. 그런데 자, 엘니뇨 때는 이게 반대로 되지요. 네. 자, 이렇게 돼서 바람은 이렇게 불고 이게 서풍이야. 네. 자, 서풍이 더 강할 때잖아. 네. 그래, 서풍이 강하면 뭐라고? 이 하면 그 엘니뇨. 엘니뇨.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동풍이잖아. 근데 이 네. 동풍이 더 강한 동풍이야. 더 강한. 이게 네. 라니냐잖아. 네. 그래서 서풍이 강하면 엘니뇨, 동풍이 강하면
라니냐. 자, 이것도 알아두자. 요거는 거기에 안 써 있는데, 동태평양 쪽의, 자, 적의 영상. 기온 편차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일수록,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이라고 할까요? 자, 동태평양 적의 영상으로 살펴본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구름 발생량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동태평양의 적의 영상에 구름이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는 엘니뇨일까 라니냐일까? 동태평양이면 엘니뇨. 그렇지, 엘니뇨야. 여기에 구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동태평양에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용어 정리다. 자, 엘니뇨 남방진동은, 자, 해수의 수온은, 자, 수온 변화가 바로 엘니뇨 라니냐지요. 네.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의 수온 변화 있잖아. 네. 수온 변화인데 이 수온 변화에 따라 남방 진동은 대기 순환을 의미하거든. 네. 자, 남방 진동은 아까 왼쪽에 봐봐. 자, 동서방향의 기압의 변화죠. 네. 자, 이 기압과 기온 변화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야.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게 바로 자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란 뜻이에요. 자, 네. 이것을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불러요. 또는 엔소라고 불러요. 엔소. 알겠니?